네,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오늘 좀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문스러워 하신 대목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재명을 소환했을까?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있는 날인데 왜 하필 오늘 소환했을까? 엊그저께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하필 오늘 이재명을 소환했을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나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곽상도의 이 50억 클럽, 이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어떻게든 간에 희석시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의도입니다. 하필 오늘 이재명이 소환된 것도, 하필 요즘 유아인의 대마초 의혹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마약 수사권을 놓지 못하고 마약 수사권 노래를 불렀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리고 싶었다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오늘 SM 이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방시혁한테 팔았다는 얘기도 오늘 나왔어요. 하필 오늘.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한테 향하게 될 시민들의 비난을 어떻게든 요리조리 회피하고 희석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재명을 소환하게 되면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떠들겠죠. 김건희는 쏙 들어갈 겁니다. 그걸 노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있었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간곡한 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은 모였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모든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출석 소식을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씩이나 소환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용히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입장문까지 한 10분 분량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김건희를 향하던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건희를 향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언론의 시선이 갑자기 이재명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검찰이 참 잘 잡은 거죠. 공교롭게 오늘을 잡은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쯤에 맞춰가지고 유아인 대마초 얘기도 나왔더구만요. 유아인이 대마초를 피웠네 말았네 하는 얘기는요. 며칠 전부터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맞았다라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직후부터 대마초도 양성 반응이 나왔대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발표를 하필 오늘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건희한테 향할 언론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만의 SM이 오늘부터 사실상 방시혁의 SM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수만을 내쫓았죠. 그렇지만 이수만이 이 대주주라는 그런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수만이 갑자기 오늘 그 주식을 전부 다 방시혁 씨한테 넘겨버립니다. 방시혁 씨는 앞으로 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모아 가지고 명실공히 이 대주주, 그러니까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진 대주주가 될 준비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어. 같은 날 벌어졌어.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김건희한테 쏠릴 관심은 다른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일단 정치 고관여층의 관심은 이재명한테 갈 거고요. 정치 저관여층의 관심은 방시혁이나 유아인에게 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김건희가 뒤로 빠지는 거죠. 날짜 참 잘 잡았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정권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윤석열 정권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입니다. 근데 뭐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싸게 먹혔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아니 이익을 본 게 수십억 원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00억 원이 훨씬 넘는데 벌금은 기껏 3억이랍니다. 야, 이쯤 되면은요, 나라도 주가 조작하겠다. 감옥도 안 가. 벌금 3억 원 내고 끝내. 입 싹 닦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벌어들인 게 수십억인데. 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죠. 더군다나 다른 공범들은 또 실형이 나오기도 했어. 근데 얘만 자, 근데 오늘 이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살아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이 기소된 게 2021년이었거든요. 따라서 2011년 이전 건은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 보면은 아니다. 2010년 10월부터는 공소시효 살아있어 라는 판결이 냈어요. 야,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판결 같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상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모두 5차례에 걸친 주가 조작이 있고 큰 덩어리로는 3덩어리를 나눴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주가 조작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 차례에 이게 있는데 주가 조작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건 요거는 이게 실패했어. 실패했으니까 형을 좀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징역 3년이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겁니다. 형을 깎아주기 위해서 이게 짜 맞췄다. 결론을 내놓고 판결을 거기에 짜 맞췄다라는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나는 대목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래요.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모두 91명, 157개 계좌를 동원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고, 그래서 2,000원대이던 2,100원쯤 하고 2,080원 그렇게 했는 그 주가가 8,000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약 4배가 뛴 거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았을 겁니다. 검찰은 모두 5단계 주가 조작이 있었고 이 5단계 주가 조작을 모두 하나의 죄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은 이 중에서 1단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이정필 씨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는데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인정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윤석열은 되게 당당하게 입장문을 냈어요. 야, 이제 법원 판결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 앞으로 이제 가짜뉴스에 대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떵떵 쳤어.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듣기로는 유죄 맞잖아.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한 부분도 여전히 공소시효 살아있잖아. 그런데 왜 가짜뉴스래? 대통령실 이렇게 헛소리 해도 돼? 라고 화가 나는 그런 대목인데 문제는 판결문 내용에
그렇게 억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애매한 판결이었던 거죠. 일단 이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건희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김건희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는 무죄, 그러니까 면소 판결, 그 일부는 유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 놓고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런다?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죄 부분이 있는데 실패했으니까 형을 싸게 줄 수 있어 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참 열받는다, 그죠? 네. 판결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다 보니까 윤석열은 뻗댈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린 겁니다. 분명히 무죄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김건희가 관여 안 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이 억지를 쓸 수 있는 꼬투리가 생긴 거는 또 사실인 거예요. 판결이 참 애매하게 났어. 뭐 이딴 식으로 판결을 내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늘 법원에서 공개한 설명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설명 자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주포의 변경으로 인해 범행의 방식이나 범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김땡땡은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 이땡땡의 소개를 받아 권오수를 별도로 만나 도이치모터스를 살펴보고 2010년 10월 20일경에 이르러서야 권오수와 공모하여 시세 조정에 가담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시세 조정을 한 건 맞지만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부터 차분히 한번 볼게요. 자, 판결문은 아니고요. 판결문을 요약한 보도자료, 설명자료입니다. 이 중에 이런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주포의 변경으로 인해 범행의 방식이나 범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라는 건 뭐냐면 주범입니다. 주범, 주가 조작의 메인 선수, 메인 선수, 그 메인 선수가 이정필에서 김모 씨로 바뀌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 주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행의 일관성이 없어진다. 즉 하나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김모 씨는 2010년 10월 20일경에 이르러서야 권오수와 공모하여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시세 조정을 했던 이정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판결 때문에 윤석열은 대놓고 주가 조작으로부터, 주가 조작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식으로 설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억지죠.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씁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멀쩡하게 나온 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으려고 하는 또는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볼 때 과거의 대통령 혹은 영부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과거의 대통령 혹은 영부인들은 비록 결백이 드러난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라는 식으로 했지
야당이 허위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쓴 바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미 판결문 내용까지 왜곡해가지고 이런 허위 주장까지 늘어놓는 사례는 역대 존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김건희는 글쎄 도대체 뭔 배짱으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재명한테 관심을 돌려놓은 뒤에 자신들은 안심하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이재명한테 가 있게 되면은 김건희나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 팩트 체크를 일일이 잘 안 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을 날 맞춰서 소환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유아인이니 SMN이니 이런 거 막 터뜨려가지고 모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은 거야. 네? 정치 고관여층의 그 관심은 이재명한테 돌려놓고 정치 저관여층의 관심은 SM이나 유아인한테 돌려놓고 그러면서 김건희는 대놓고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타이밍 참 잘 맞췄죠.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짓이죠. 정말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겁니다. 이거. 국민이 바보 천치인 줄 아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고 눈 가리고 앙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눈속임을 해놓으면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작전 잘 짜놨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 줄 거야. 야, 관심 없어. 며칠만 지나면 이제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억지를 쓰고 발뺌을 해놓은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거를 막겠다는 것이거나 또는 뭐 조만간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 명분 쌓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요. 그럴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는 결백함이 입증됐어.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쓴 다음에 결백이 입증됐는데 무슨 특검이야? 하면서 특검 거절을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검찰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의 화법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놓고 뭐 꼬투리만 있으면 우리 결백해. 결백하다는 게 입증됐잖아. 입증됐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져요. 옛날에 BBK 같은 경우 비슷했습니다. BBK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의혹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검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옛날에 아닌 걸로 다 결정이 다 확인이 됐는데 왜 맨날 BBK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회피해 왔어요. 결국 BBK에서 다 드러났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BBK 옛날 맨 처음 특검할 때 BBK 특검할 때도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BBK로 이명박을 잡아 넣은 사람도 윤석열이에요. 이쯤 되면은 솔직히 윤석열 그때 쳐버렸어야 되는데 참. 자, 하지만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좀 애매한 판결을 내린 거는 분명합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이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실패한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다. 실패한 주가 조작, 양형을 좀 까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요.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도이치모터스 1심 결과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더 뚜렷해졌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